일부 새벽의 손길. 프롤로그 은둔의 고수. 새벽 5시. 세상이 잠든 사이 한 사람이 깨어난다. 한도윤 58. 작은 원룸에서 눈을 뜨는 그의 첫 움직임은 언제나 같다. 두 손을 비비고 손목을 돌리고 손가락을 하나씩 풀어준다. 오늘도 누군가의 아픔을 만질 준비를 하는 것이다. 스승님. 도윤은 작은 제단 앞에 놓인 사진을 바라본다. 청목 선생. 10년 전 산에서 세상을 떠난 그의 유일한 스승이다. 도윤아, 맥은 강처럼 흐르고 숨은 바람처럼 돈다. 내 손은 그 흐름을 잠시 도와주는 징검돌일 뿐이다. 스승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도윤은 간단한 아침을 먹고 집을 나선다. 목적지는 남대문 시장 입구. 그곳에서 하루가 시작된다. 일장 새벽 시장의 손맛. 도윤아, 왔구나. 시장 입구 벤치에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 있다. 새벽 5시 반. 시장이 열리기 전 이들만의 특별한 시간이다. 어서 와요, 선생님. 통장 최복철이 반갑게 손을 흔든다. 78배 나이지만 여전히 정정하다. 다만 요즘 들어 손발이 자주 저리다고 했다. 복철 어르신, 오늘은 어떠세요? 도윤은 가방에서 작은 수건을 꺼내 벤치에 깐다. 그리고 복철의 손을 잡았다. 복철의 손은 차갑다. 혈액순환이 좋지 않다는 뜻이다. 도윤의 엄지가 복철의 손목 안쪽을 살펴본다. 맥이 약하다. 평소보다 더. 어르신, 어젯밤에 잠을 못 주무셨나요? 아이고, 어떻게 알았어? 속이 좀 거북해서 뒤척였지.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손목의 맥박과 손바닥의 온도, 손등의 색깔까지. 모든 것이 복철의 컨디션을 말해주고 있었다. 오늘은 발부터 시작해봐요. 도윤은 무릎을 꿇고 복철의 신발을 벗겨주었다. 그리고 발바닥 한가운데 움푹 들어간 곳에 엄지를 올렸다. 용천 발바닥의 샘. 이곳은 용천이에요. 말 그대로 생명의 샘이 솟는 자리죠. 도윤의 엄지가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눌렀다. 처음엔 가볍게, 점점 깊숙이. 복철의 발가락이 꼼지락거렸다. 아이고, 시원하다. 불안하거나 걱정이 많을 때는 기운이 위로만 치밀어 오르거든요. 그럴 때는 뿌리부터 깨워줘야 해요. 도윤의 손이 발목으로 올라간다. 복숭아뼈 뒤쪽 우묵한 곳. 태계다. 여기는 태계. 신장의 원기가 모이는 곳이에요. 복철의 얼굴에 핏기가 돌기 시작했다. 발끝까지 차갑던 기운이 서서히 풀리는 중이었다.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 순서를 기다린다. 김할머니는 어깨가 결린다고 했고 박할아버지는 무릎이 시큰거린다고 했다. 도윤은 한 분씩 정성스럽게 손을 댔다. 견정 어깨의 우물. 김할머니의 어깨 위, 목과 어깨선이 만나는 지점을 찾았다. 견정이다. 담경의 21번 혈자리로 어깨 결림과 목 통증을 푸는 대표적인 혈자리다. 할머니, 여기 좀 단단하네요. 아이고, 맞아. 거기가 제일 아프다. 도윤의 엄지와 중지가 견정을 감싸며 부드럽게 주물렀다. 뭉친 근육이 점점 풀어지면서 김할머니의 어깨가 내려앉았다. 어머, 벌써 시원해지네. 족삼리 다리에 3리. 박할아버지의 무릎 아래 3마디. 족삼리를 찾았다. 위장과 다리의 기운을 돋우는 혈자리다. 할아버지, 여기 누르면 좀 아프실 거예요. 아프면 아픈 거지, 뭘. 도윤의 엄지가 족삼리를 깊숙이 눌렀다. 박할아버지가 으음하며 신음을 냈지만 곧 시원한 표정을 지었다. 이상하네. 아픈데 시원하고. 좋은 아픔이에요. 막힌 기혈이 뚫리는 거죠. 그렇게 1시간이 흘렀다. 어르신들의 표정이 하나씩 밝아졌다. 도윤의 손끝에서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다. 도윤아, 고마워. 복철이 도윤의 어깨를 두드렸다. 덕분에 오늘 하루 또 버틸 수 있겠다. 어르신이 건강하셔야 시장이 돌아가죠. 도윤은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복철의 맥이 평소와 달랐기 때문이다. 뭔가 불안한 징조가 느껴졌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그 불안한 징조가 바로 오늘 현실이 될 줄은. 이장 쓰러지는 순간. 오전 9시. 시장이 활기를 띠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복철은 평소처럼 시장 순찰을 돌고 있었다.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청소 상태를 점검하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일상적인 하루. 도윤은 근처 전통찻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주인 할머니가 허리를 다쳐서 며칠 도와주기로 한 것이다. 도윤 씨, 차 우리는 솜씨도 좋네요. 어릴 때 스승님께 배웠어요. 도윤은 우롱차를 우리며 대답했다. 찻잎이 물속에서 피어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안정됐다. 그때였다. 사람 살려. 시장 입구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도윤은 찻주전자를 내려놓고 뛰어나갔다. 사람들이 버스 정류장 쪽으로 몰려가고 있었다. 복철이가 쓰러졌어. 도윤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침에 느꼈던 불안한 징조가 현실이 된 것이다. 정류장 벤치 옆에 복철이 쓰러져 있었다. 얼굴이 창백하고 의식이 없었다. 주변에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어떻게. 119 불렀어? 불렀어. 도윤은 사람들을 해치고 복철에게 다가갔다. 3장 첫 번째 구조. 다들 좀 물러서 주세요. 도윤의 목소리에 사람들이 뒤로 물러났다. 그는 무릎을 꿇고 복철의 상태를 확인했다. 의식 확인. 복철 어르신. 어깨를 가볍게 흔들어 봤지만 반응이 없다. 호흡 확인. 가슴에 귀를 대어봤다. 호흡이 있지만 얕고 불규칙하다. 맥박 확인. 목의 경동맥에 손을 댔다. 맥박은 뛰고 있지만 약하다. 기도 확보. 턱을 살짝 들어 올려 기도를 열었다. 입안에 이물질은 없다. 응급처치의 기본 확인이 끝났다. 119는 이미 불렀고 구급차가 오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도윤의 손이 움직였다. 수구 인중. 도윤은 오른손 엄지를 복철의 코 아래 인중에 댔다. 복철 어르신. 짧고 강하게 눌렀다. 1번, 2번, 3번. 인중은 동맥의 26번 혈자리. 의식을 되찾게 하는 응급 혈자리다. 3차 신경이 자극받으면서 뇌로 신호가 전달된다. 복철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반응이 있어요. 주변에서 탄성이 터졌다. 내관 가슴의 문. 도윤은 복철의 왼손목을 잡았다. 손목 안쪽 가로무늬에서 2마디 위. 힘줄 사이의 내관이다. 어르신 천천히. 세 손가락으로 리듬감 있게 눌러준다. 내관은 심포경의 6번 혈자리. 가슴의 답답함과 오심을 풀어주고 미주신경을 통해 심박동을 안정시킨다. 복철의 얼굴에 조금씩 핏기가 돌기 시작했다. 단중, 호흡의 중심. 도윤은 복철의 가슴으로 손을 옮겼다. 흉골 정중앙 양쪽 젖꼭지를 잇는 선의 중심점. 단중이다. 양 손바닥을 겹쳐 단중 위에 살짝 올렸다. 강하게 누르는 게 아니다. 부드럽게 호흡 리듬에 맞춰. 하나, 둘, 하나, 둘. 단중은 기회혈. 온몸에 기가 모이는 곳이다. 횡격막의 호흡 리듬을 정상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복철의 가슴이 조금씩 규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족삼리 생명력의 원천. 도윤은 복철의 바지를 걷어 올렸다. 무릎뼈 바깥쪽 아래 3마디. 족삼리다. 양 엄지로 깊숙이 누르며 펌핑했다. 족삼리는 위경의 36번 혈자리. 소화 기능을 돕고 전신의 기력을 북돋운다. 말초 순환이 개선되면서 의식 회복에 도움이 된다. 복철의 손가락이 움찔했다. 신문 마음의 문. 마지막으로 도윤은 복철의 오른손목을 잡았다. 손목 안쪽 새끼손가락 쪽. 신문이다. 복철 어르신, 저 도윤이에요. 천천히 숨 쉬세요. 부드럽게 맥박에 맞춰 눌러주었다. 신문은 심경의 7번 혈자리. 마음을 안정시키고 불안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다. 복철이 하며 신음을 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다. 도윤이. 어르신, 괜찮으세요? 복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어지럽지만 의식은 또렷했다. 그때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사장 충돌의 시작. 구급대 도착. 구급대원들이 들것과 응급 장비를 가지고 달려왔다. 환자 상태 어떻게 되나요?
의식 회복됐고 호흡 맥박 안정됐습니다. 구급대원이 복철의 활력 징후를 측정했다. 혈압 120에 80, 맥박 78회, 호흡 18회. 안정적이네요. 뭘 하신 거예요? 기본 응급 처치하고 혈자리 몇 군데 자극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혈자리요? 돌아보니 보건소 간호사 박서연이 서 있었다. 33세 그녀는 야무지고 원칙을 중시하는 성격으로 유명했다. 혹시 무허가로 의료행위 하신 건 아니죠? 서연의 시선이 차갑다. 그 옆에는 응급의학과 의사 윤태혁도 함께였다. 응급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태혁은 40살의 응급의학 전문의. 응급은 체계와 속도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119 신고는 하셨나요? 네, 가장 먼저 했습니다. 그럼 그것만으로 충분했죠. 나머지는 전문가가 올 때까지 기다리셨어야 해요. 도윤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기다리는 동안 환자가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이요? 의료진도 아닌 분이? 서연의 목소리에 날이 섰다. 혈자리 자극으로 사람이 깨어날 수 있다는 의학적 근거가 있나요? 있습니다. 도윤의 대답에 서연과 태혁이 놀랐다. 인중 자극은 3차 신경을 통해 뇌간의 망상활성계를 자극합니다. 의식 회복에 도움이 되죠. 내관은 미주신경을 자극해 심박동 변이도를 안정시킵니다. 단중은 횡격막 호흡을 유도해 산소 공급을 개선하고 족삼리는 말초순환을 촉진해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신무는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춰 불안을 완화시키고요. 태혁이 미간을 찌푸렸다. 그럴듯하게 설명하시는군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합리화한다고 해서 무허가 의료행위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의료행위를 한 게 아닙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차분했다. 응급처치의 연장선에서 환자를 안정시킨 것뿐입니다. 119 신고, 기도 확보, 활력 징후 확인. 이게 먼저였고 혈자리 자극은 마지막 보조수단이었어요. 그래도 규정상. 규정보다 사람이 먼저 아닌가요? 갑자기 복철이 일어나 앉으며 말했다. 이 양반들아, 도윤이가 나 살렸어. 그게 뭐가 잘못이야? 주변에 모인 시장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맞아, 도윤이 덕분에 복철이가 살았어. 무슨 무허가야? 사람 살린 게 죄야? 우리가 매일 보는 도윤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 분위기가 험악해지려는 순간 도윤이 손을 들었다. 여러분 진정하세요. 간호사님과 의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서연과 태혁을 바라봤다. 조사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제가 한 모든 일은 응급처치의 범위 안에서였고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였다는 걸요. 구급차가 복철을 싣고 떠났다. 하지만 갈등은 이제 시작이었다.